혈변을 보는 거예요. 너네 애가 5살짜리 애가. 바로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아이와 저는 이제 많이 면역이 떨어져 있었고 안 좋았고 스트레스는 많았었고 한동안 하던 루틴은 다 깨져 있었고 자꾸 시켜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무기력하고 사람이 축축 처지고 힘들어요. 그냥 요만한 거 뭐만 해도 힘들어요. 여기가 갑자기 허걱할 정도로 아픈 적이 한 몇 번 있었고 침대와 한 몸이 된다? 그런 말? 근데 되게 신기하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은 계속 땡겨요. 그 와중에 커피, 뭐 스콘, 뭐 치킨 먹고 싶어 배달시키고 양념 많이 들어간 제육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먹고 싶고 간헐적 단식 검색해서 알고 있었고 채널을 제일 끝부터 쫙 보고 있던 상태였는데 에리님이랑 이런 게 쫙 올라와서 말로만 듣던 이 대사 치료가 음식으로 이렇게 딱 할 수 있고 나는 요거 붙들고 가면 되겠다. 그때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맨발 걷기를 매일매일 2-3시간씩 꾸준히 했더니 전이 된 게 30% 사라졌다고 했고 와 9개월 지났을 때 60% 사라졌다 했고 요번에 최근에 13개월 검사했거든요. 암세포가 나는 여기서 한 달이 끝나고 올라가더라도 어떤 힘이든 나는 할 수 있겠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살기라도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달 이제 지나고 바로 올라갔더니 처음에 3.5cm 정도였고 왼쪽에 3.5cm 작은 병변이 보인다.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즈가. 근데 이제 또 검사를 하더니 쇄골 하부와 겨드랑이 림프절에 전이가 몇 군데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기예요. 이제 사이즈로 2기가 됐고 전이 개수로 3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검사를 뭐 이것저것 하더니 골반에 하나가 이렇게 요만한 게 또 퍼져 있어요. 그럼 다른 곳으로 이전됐으면 그게 또 4기가 돼요. 그래서 4기가 됐는데 생존율이 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타격감이 없었어요. 너무 마음 다 잡고 와서 이미. 그러고 나서 골반에 전이 된 이 암순이 때문에 저 암순이라고 하거든요. 골반에 전이 된 이 암순이 덕분에 수술도 할 수 없고 화학적인 암 치료도 안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화학적인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한테 권유를 했었는데 저랑 안 맞다는 거를 제가 조금 어슴풀에 좀 거부감이 좀 있었던지라 그런 내용을 워낙 들으니까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안 하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요 약으로 하시다가 나중에 말씀하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치료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저에게 너무 잘 맞아요. 기적적으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거든요. 호르몬에 관련된 것들이랑 강제 폐경을 이제 약으로 하고 에스트로겐을 억제를 하고 수술은 안 하고요? 수술 안 하고 후유증으로 갱년기 장애 같은 것들이 이제 오고 이제 머리 빠지고 이제 뭐 뼈마디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다 터지고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너무 감사하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힘든 과정을 저는 안 겪어도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제 말을 이어가자면 그렇게 한 달을 살고 왔는데 그런 힘을 얻은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렇게 병을 이제 약으로 진료를 이어가자는 얘기를 듣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남편한테 또 오빠 나 또 내려가야 되겠어. 그래서 1년살이를 시작하다가 6개월 만에 이 길이 나에게 맞다고 확신을 하고 가족들이 다 합해서 지금 속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였군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위중한 암이지만 몸은 너무 건강하거든요. 지금 약을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2가지 맞는 거 외에는 몸이 너무 암 환자 치고는 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그때 진단 받았을 때 딱 에디님이 나오셨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고 내가 이 건강한 몸을 대사 치료를 셀프로 해봐야겠다. 이거 대사로 암이 걸린 거가 확실하다 나는. 네. 왜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암 걸리기 전연도에 아이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용혈요독 증후군이라고 뉴스에는 햄버거병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익히지 않은 패티 같은 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생겨서 장염 같은 것이 걸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면 이제 그렇게 좀 피가 독소가 좀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야 처음에 장염인 줄 알고 그래서 동네 병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 2주가 안 나? 한 열흘 갔나? 애가 그냥 계속 이제 다운이 되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잠만 자고 말도 엄청 활발하던 애가 말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러는데 그때 변을 본다고 계속 장염이니까 계속 내릴 거 아니에요. 물만 먹어도. 근데 혈변을 보는 거예요. 너네 애가 5살짜리 애가. 바로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됐더라고요.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주사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코로나 시기여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저 혼자만 이제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럼. 그렇죠. 아이가 아픈 게 거예요. 지금. 그때 되게 건강했거든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저도 레저를 너무 좋아해서 인라인 동호회 다 장도 다 해보고 보드 동호회 뭐 자전거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고 저 요가 헬스 뭐 다 너무 좋아해서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게 오니까 마음이 티는 못 내겠고 남편은 밖에 있는데 남편 더 힘들어하지 못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애기랑 빠빠이하고 헤어지고 우리는 멸균실 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저도 똑같이 못 먹으면서 잠 못 자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피 수혈 받은 게 잘 맞고 해가지고 잘 나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진단을 받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1년이 흘렀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좀 힐링하고자 그 압정동에 살던 곳에서 경기도 시흥에 어느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바다 보이고 이렇게 이런 곳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일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또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이사를 뭐 여러 군데 다니고 아이와 저는 이제 많이 면역이 떨어져 있었고 막 안 좋았고 스트레스는 많았었고 한동안 하던 루틴은 다 깨져 있었고 자꾸 시켜 먹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무기력하고 사람이 축축 처지고 힘들어요. 그냥 요만한 거 뭐만 해도 힘들어요. 이 닦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머리 감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리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내 성격에 우울증이 원인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요. 나는 정신은 긍정적이고 멀쩡하다 생각하는데 몸이 안 이게 따라주는 네. 아이는 또 재밌게 같이 놀아주고 남편하고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 자신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겠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한 1년 또 갔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여기가 갑자기 헉할 정도로 아픈 적이 한 몇 번 있었고 네. 그때 암세포가 확 퍼지는 거 그럴 때였을 수도 있겠죠? 저는 순환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10년 이상 진행된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패턴 잘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호르몬 양성 제가 가진 암은 안 좋았을 때 발현이 팍 된 이런 경우인가 봐요. 네.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의문을 가지면서 마음의 힘이 약해졌을 때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져지지 않던 게 만져지고 그래서 바로 뭐가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바로 유방외과라는 곳을 검색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조직검사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운이 좋게 바로 큰 병원을 교수님을 직통으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진짜 살려면 정말 너무 그냥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를 한 큐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바로 검진이 돼가지고 유방암 4기 아니 그때 2기라 그랬죠. 이제 다른 데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느낌이 올 것이 왔구나. 네. 계속 불안했었구나. 네. 이제부터 잘 해나가면 되지.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살면 나 이제 평생 건강할 것 같다. 네. 쭉 이 느낌으로 열심히 집중을 하고 감내하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무기력했으니까.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그 1년 동안 진짜 원인도 모르고 무기력한. 네네.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티를 못 내고 그냥 침대와 한 몸이 된다? 그런 말?
네, 그냥 그러고 근데 되게 신기하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은 계속 땡겨요. 그 와중에 커피, 뭐 스콘, 뭐 그다음에 뭐 떡볶이. 오빠 나 떡볶이 해줘. 남편이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오빠 이런 거 막 해줘. 그러고 막 그런 거 먹고 뭐 치킨 먹고 싶어 배달시키고. 그다음에 뭐 양념 많이 들어간 제육 같은 거 막 먹고 싶어. 그런 거 막 먹고 싶고. 그다음에 원주 중앙시장 이런 데 가서 만두 같은 거 거기 다 이제 뭐 이상한 거 넣을 거 아니에요. 뭐 설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속 먹고 싶고 튀김. 이상해요. 얘가 이제 단백질을 얻어야 되니까 퍼나가려고 계속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암세포들이 늘었겠죠. 그래서 셀프 대사 치료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얘 종양세포의 에너지 공급원을 차단을 좀 시키고 오토파지나 여러 가지를 혼자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배웠으니까. 그 영상은 언제 접하게 됐어요? 그거 진단 받고 바로 한 달 뒤에 그 속초 내려가 있을 때. 그때 한 달살이 할 때. 그때 저한테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온 거죠. 그때 알고리즘 타고 이렇게. 네네네네. 아니요, 간헐적 단식 검색해서 알고 있었고, 채널을 제일 끝부터 쫙 보고 있던 상태였는데, 에리님이랑 이런 게 쫙 올라와서, 말로만 듣던 이 대사치료가 음식으로 이렇게 딱 할 수 있고, 나는 요거 붙들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너무 힘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고스란히 제 유튜브에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주절주절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계속 떠들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하던 거, 발이 다 새까매지는 과정, 얼굴이 새까매지는 거, 김이 막 쫙 올라오는 이런 과정들이 거기 다 있어요. 제가 구독자님들 전우님들이라 그러거든요. 함께 이겨내가면서 계속 좋은 말 하고 감사합니다를 입에 붙들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감사한 사람이 돼서 여기 이제 신청한 것도 꼭 한 번은 뵐 것만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촉이 이렇게 있다 그래야 되나? 저 자리에 내가 가 있을 것만 같고, 제가 이제 지원서 써서 냈었을 때 저한테 언젠간 연락이 오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었어요. 뭔가 인연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제가 너무 인사이트 좋은 걸 많이 받아서 그랬나 봐요. 정말 남 같지 않고 가족 같고. 네. 그리고 아까 가족 이야기 한참 했잖아요. 우리 가정. 그 가정도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원래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참 더 나빠지기가 쉽지. 네. 왜냐면 남편이 저를 이해하고 제가 한 달짜리 가는 걸 말리지 않았고, 1년 동안 여기 살겠다고 했었을 때 너무 그냥 적극적으로 또 원하고 행복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하고 주말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아이랑 남편이 속초에 놀러 오듯이 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같이 있자 하고 나서 1년을 다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나와버리고 제가 설악동을 빠져나오고 바다까지 오기까지가 한참 걸렸거든요. 그 숲 치유라는 그거에 너무 매료돼 있어가지고 그 설악동의 그 깨끗한 공기 그걸 다 달고 그 창문만 열어도 피톤치드가 다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곳에서 바닷가까지 나오기까지가 무수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 차디찬 겨울에. 작년 1월이죠. 딱 1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 맨발 걷기를 매일매일 2-3시간씩 꾸준히 했더니 초반 3개월에 이제 대사치료 같이 하고 있었죠. 셀프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간헐적 시간 제한 단식 그거 정확히 거기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지켰어요. 책에? 설밀라티부터 뭐 당연히 책에도 그러고 영상에서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공부한 게 양이 방대할 정도로 제가 진짜 FM대로 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과정도 영상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마녀수프 끓인 거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정도 했을 잠만 때 잘 수가 없었다 우리가. 전이 된 게 30% 사라졌다고 했고 와. 6개월 언제? 30% 됐어요. 언제? 3개월 딱 지났을 때. 그리고 9개월 지났을 때 60% 사라졌다 했고, 요번에 최근에 13개월 검사했거든요. 암세포가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낫다고 그랬거든요. 셀프 대사치료가 잘 됐으니까. 암 수치는 환영님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할 일이네.
열심히 대단하다. 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하셨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해 뜨는 것부터 해서 태양빛을 받으면서 햇빛에 제가 태양을 정말 숭배할 정도로 그렇게 태양이 눈 뜰 때마다 나 오늘 또 해 뜨는 거 또 봤어. 나 일어났구나. 나 깨어났어. 나 살아있다. 숨 쉬어. 그리고 바람 쐬면서 바람도 너무 달큰하고 행복하고 가족들이 나를 지켜보면서 슬퍼하지 말라고 나 이렇게 잘 있다고 꾸역꾸역 힘들어도 편집해가지고 올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 유튜브 꾸준히 보고 다들 식구들 보는 거 아니까 나 지금 이렇게 치명하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내 친구들 다 물어보고 지인들 다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마. 이거 봐 그냥. 좋아요 누르고 댓글 쓰고 그게 나한테는 치유야. 난 그거 그렇게 기쁘단다. 나왜 그래? 강제로 왜 희한하게 그거에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뭐 구독자 뭐 몇백 명, 1,4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 보는 보고 거지, 그렇지. 그럼 저는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라고. 그리고 암시롱님 긍정에 너무너무 많이 배웁니다. 치병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하시면서 그 과정 남겨주신 것 자체가 너무 큰 재산이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죽겠을 때 영상을 찍는다? 그걸 맞아. 올린다? 그거는 여기에 진짜 이거 네, 쓰여지려고 네. 해진 네. 행동이지, 헤어진 그러니까 행동이지. 그래서 내가 한게 아니야. 제가 어떤 사명을 받은 것처럼 그런 맞아. 감정이 그렇게 카메라만 켜면 참 좋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진짜 영혼의 목적이었나 보다. 그 네. 활동에서 인류한테 해야 될 네, 일이나 네. 바닷가 걸으면서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그게 산에서도 아프지 올리고. 않으면 안 네. 아팠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니? 네, 네, 네. 그 그 어떠한 이제 우여곡절을 주실 때 우리 몸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방탕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너져 있던 삶을 얘를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방법이야 하고 이렇게 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저앉았더라면 저 지금 요양병원에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그렇죠.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지금 13개월 차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에도 또 병원 한 달 종합검진 다녀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너무 더 진단 좋아요.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얼굴 보면. 진짜. 너무 좋아요. 햇빛 보고 진짜 흙 만지고 흙에 발 대고 파도 싹싹 올 때 그 막 그냥 명상이 절로 되잖아요. 걷기 명상도 되고 이렇게 심호흡 5발자국 걸으면서 싹 들이마셨다가 또 이렇게 참 멈췄다가 5발자국 나면서 싹 내보내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는 제가 지금 그곳에 내려가서 다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우리가 살았어도 살아있는 걸 의식을 못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매 순간 그 살아있음을 느끼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메모장에 1000몇백 개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나와요. 글이 계속 나오고 영상이 계속 나오고 뭔가 줄기차게 이제 내 안의 생각들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소통도 너무 즐겁고 라이브도 즐겁고 너무 즐거워요. 그냥 그 몇 명 안에서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들이 서로 상호간에 이제 의지가 되니까 너무 좋고 저를 보면서 제 가족도 바뀌고 제 주변도 바뀌더라고요. 살면서 우리가 그 쓰고 돌려주고 또 그만큼 또 쌓아놓고 가야 될 달란트라는 거가 있다 하잖아요. 사람마다 그 크기도 다르고.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있을 때 이 삶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서라도 결국은 그거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참 오묘하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작가 그 신달자님도 글을 쓰려고 하거나 뭐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대. 결혼해서 살면서 너무 이제 삶이 힘들고 남편이 막 병간호, 시댁 병간호 이런 거 하다가 너무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책을 팔러 나오게 돼서 책을 팔다가 보니까 그 책을 쓰게 된 그렇게
그래서 진짜 얼마나 인류의 큰 맞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삶을 그냥 어떻게 틀어서라도 내 그 영혼의 그 태어나진 목적을 다 쓰고 가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진짜 쓰여질 사람이었나 봐. 그지? 제가 지금 딱 그 기분이에요. 음. 어떤 커다란 목적 앞에 딱 목전에 있는 그 기분. 약간. 그리고 절대 저는 죽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게 벌써부터 그 진단 받았을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 생각은. 난 이대로 가지는 않는다. 저와 이 딸내미와 우리 가족 간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올린 거 보시고 PD분들이나 방송에 엄청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출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속마음 이야기 나누는 콘텐츠도 나가고 이렇게 그냥 뭘 바라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내가 바라지 않고 제가 선의의 마음이 우러나서 촬영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저 자세에서 모두에게 제 이야기가 뭐라고 제가 어떤 힘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희망을 드리고 할 수 있다. 아파도 아픈 만큼 삶이 좋게 보이고 다시 보이고 행복이 작은 것부터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니 행복도 연습이 잘 되더라고요. 반복학습이 되고. 또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더 큰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오고 마음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기는 할 얘기가 없겠다. 자기 먼저 얘기할 걸. 고마워요. 자기 먼저 얘기할 걸. 그 김주환 교수님 말에 공이 바닥에 세게 내리쳐줘야 크게 튀어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막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런 거를 인사이트를 저도 받아서 제 주변에 언니나 막 조카들한테 얘기를 하면 먹히지가 않아요. 예, 예. 저 뭐 너는 뭐 힘든 일이 없었으면서 뭐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쳐지지가 네가 않는. 힘들어봤어 그거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저도 왜 없었겠어요. 예, 예.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는 저도 죽고 싶을 그렇죠. 만큼 힘들었었던 건데, 막 많은 얘기를 요즘에 저도 막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가까운 제 가족들한테 제일 말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남들한테는 얘기를 하면 제 주변에 보면 이제 제 나이 때 다 남편 욕, 뭐 남편 흉, 시댁 흉 이런 것만 보는데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좋아하는 주변 친구들이 있는데 가까운 제 형제들한테는 잘 먹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되게 힘든 시간을 저희 뭐 형제들도 갖고 있는데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극한에 가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다 겪으셨으니까 이제 행복할 일만 진짜 있으시고. 총량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그 총량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본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미 그렇게 떠난 사람들의 책을 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걸음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있고 계속 그걸로 비관하면서 그냥 추억팔이처럼 그렇게 그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 차이죠. 다 끝난 거 같네요. 고생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술하는 날이 이제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 수술을 하면서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센치가 훨씬 컸어요. 3기 말인데 이제 4기로 간 거는 골반으로 가서 그런 건데 저는 여기 임파선하고 폐까지는 좀 튄 게 있는데 골반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제 3기 말로 정했지만 크기가 굉장히 컸고 회사에서도 건강검진을 받고 저도 왜 또 2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 나라에서 하는 국민건 뭐 거기서 의료보험에서 2가지를 다 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가슴 여기 위에 무슨 종기가 생기나 보다. 근데 아니 종기가 생기면 밖으로 생겨야 뭐 째든지 뭐 짜든지 뭘 지지든지 할 텐데 안으로 무슨 되게 이렇게 심지 있게 뭐가 뾰루지 같은 게 나나 보다. 근데 이 뾰루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조그만 때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낼 수도 없고 근데 그때가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텀벙텀벙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뭔가를 하려고 이제 예약을 하면 그 날짜랑 회사 가는 날이랑 겹치니까 또 그냥 회사가 또 먼저 가야 되니까 또 여기를 한 2번을 그렇게 해서 못 가고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고 나중에는 등을 대고 잘 수가 없어서 앉아서 잤어요. 여기를 만질 수 없이 너무 딱딱하고 아프고 너무 커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차라리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암이니까 이렇게 아프지. 그래. 예. 그- 이게 그럴 이게 수 뭔지 있을 것 모르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상세불명의 진짜 뭐 딱 그렇다 예, 하니까 예. 이제 이거 이거, 붙잡고 살면 되겠다 이런 느낌. 이게 이것만 나오면 와서. 뭐 이게 치료 방법이 있겠지 뭐 이 생각이었는데 뭐 병원장님이 뭘 해도 이건 처음에 촉진해서 만져봤을 때는 암 아니래. 뭐 그래서 아니 그래요? 그랬더니 암이면 이렇게 아플 수가 없대. 보통 유방암은 안 아프고 딱딱하고 덩어리가 만져진다 뭐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걸 농양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도 고름 덩어리가 안 만져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케이스라서 뭐 조직 검사를 하려고 왔다고요.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고 말하면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너무 큰 암이고 이제 심각하니까 이제 바로 입원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 입원해서 포트 받고 바로 월요일부터 항암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저는 삼성의료는 원래 길게 뭐 수십 년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 모든 내 정보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 이제 우선 했는데 그래도 암이면 먼저 빨리 치료해 주는 데를 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너무 빨리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어디 암센터를 가려고 해도 모든 정보를 해서 줄을 서야 되는 거지 거기 가서 판정을 못 받아요. 암센터가 다 생겼잖아요. 어딘가에서 암 판정을 받아서 모든 CD를 다 들고 가서 다시 예약을 하려고 줄을 서야 되는 게 암센터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정말 석 대를 놓고 돌렸죠. 서울대 뭐 이제 서울대 분당에 가까우니까 저는 분당 서울대 그리고 뭐 삼성의료원 그리고 세브란스 이렇게 세 군데로 돌렸는데 다 뭐 그때가 10월 달이었는데 내년 3월 뭐 2, 3월은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도 그때까지 한 5개월이 걸리는데 더 번지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전화를 하다가 내년 3월 또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면서 한 분이 누가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1월 초에 그때가 10월 말이었는데 11월 초에 다음 주인가 뭐 한 그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걸 진료를. 그랬더니 또 다시 검사를 다 하거든요. 이제 모든 이제 수술이나 뭔가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한 달이 걸린대요. 그런 검사는 이미 다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뭐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니까 그거는 자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줄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11월 이제 말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 3가지 암에 드는 종류의 암이 아니어서 약이 없는 3종 음성 유방암이어가지고 독약을 섞어 쓰는 거죠. 남들은 1가지, 2가지인데 전 4가지를 섞어 쓰는 건데 3주에 한 번씩 보통 항암 치료 받거든요. 저는 매주 항암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했으니 많이 한 거죠. 매주씩 1년이요? 네, 대신에 약이 너무 독하니까 조금 줄여서 들어갔겠죠. 네. 근데 몸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내가 가정간호 그걸 메모를 보고 그때부터 가정간호를 같이 받으면서 수액을 맞아가면서 했으니까 견딘 것 같아요. 생으로 견뎠으면 계속 붓고 못 먹고 뭐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근데 이제 그 친정에 들어가서 이제 있었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잠깐 나눴지만 저는 친정 엄마 집이 되게 크고 뭐 살림살이가 이제 어머니들 연세가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시고 요리도 잘하고 막 그런 분인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막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살림을 그러니까 자꾸 사서 쟁이고 그러면 뒤에 건 썼고 앞에 거는 새 거고 막 이런 식이고 냉장고 넘어가고 냉장고 5대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갖고 제가 또 그런 걸 못 봐가지고 이제 매일 정리했어요. 그린 것줄을 여기다 꽂아놓고 냉장고 앉아갖고 열고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다 닦고 오늘은 여기 하면 내일은 팬트리하고 내일 하면 또 속옷하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엄마 집 정리. 오히려 건강해졌겠다. 네, 그래서 너는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 걸 하냐고 엄마 맨날 자기는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없잖아, 근데 그런 그래야 엄마 시간이 빨리 가. 그리고 그래 엄마 내가 아니면 누가 빨리 이렇게 정리하겠어. 그러면서 일하는 아줌마 불러도 엄마 살림을 몰라서 못 건드려. 그렇죠. 이러고서 그냥 나니까 엄마 걸 알지. 이러면서 이제 난 너무 기쁘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죽음을 준비한 거죠. 엄마가 내가 죽고 나면 딸 하나인데 이제 간촐하게 좀 정리가 되셨을 거고. 자기는 저거야 독자야?
아니,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속셈으로 이제 그걸 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유튜브를 틀었는데 에리님 그 차에서 이제 두 분이서 말씀하시면서 영상 찍었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분들은 꼭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볼 수 있겠다라는 그때 무슨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저는 뭐 아파갖고 누워 있었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그러고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책을 사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할 때였거든요. 죽을 사람이 뭘 이런 걸 하냐 그런 얘기를 할까봐 엄마가 엄마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나 자격증 공부도 해 내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 못하면 이거 해서 그냥 아빠 또 엄마 아빠 또 편찮아지시면 내가 이거 걸어놓고 아빠 엄마 돌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사실은 그걸 해갖고 저도 뭐 별로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힘 좋은 애가 아닌데 다른 어르신을 모셔야지 이런 마음보단 그냥 엄마한테 좀 내가 아직 삶을 놓고 있지 않다 막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항암이 너무 독하니까 정말 기억력과 머리 수술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면서 봤던 글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앞에 다시 보는 거를 정말 5번을 봐도 내가 뭐 운전면허 시험 이렇게 답 이거 외워가지고 쓰는 것만큼 쉽다고 그러고 학원을 가보면 조선족 어머니들이 되게 많으신데 내가 그분들보다 배움이 짧지 않은데 어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대학 입시보다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더 스트레스였어. 이거 떨어져서 이거 아빠 엄마가 나 이거 떨어졌다 그러면 날 정말 우습게 볼 텐데 그런 것도 떨어지면 우리 아빠 엄마는 저를 용서치 않으실 분들이라 그래서 그게 너무 나이가 무서웠어. 몇 살인데 그때 용서를 받아요. 아니 진짜 정말 그러신 분들이 좀 강성이세요. 그래갖고 야 나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정말 암전에 죽는다 막 이 마음으로 암보다 그게 더 무서웠겠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시작해서 나는 이제 정신줄을 안 놓으려고 이제 그거를 했고 참 잘했네요. 그러면서 되게 힘을 얻었어요. 이제 그 영상들 보면서 그래서 아이한테 주고 갈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가진 게 있어요. 뭘 우리 건물 하나 주고 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맘스북이라는 이제 빈 책을 팔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쓸 수 있는 일기 같은 거를 이제 내가 생각해서 1번 해갖고 뭐 쓰기에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다행히 좋은 빈 책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책 한 권에 이제 일기를 써서 이제 내 편지처럼 한 권을 채워서 아이 어렸을 때 사진, 내가 갖고 있던 사진을 붙여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갖고 양장본으로 해서 그거를 아이한테 마지막에 수술 전에 주고 선물로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는 모르죠. 내가 뭐 이렇게 이 수술이 자기는 잘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뭐 그래서 나름 뭐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내 옷 다 기부할 거 다 정리해 놓고 내가 죽고 나서 아무도 내 거에 뭐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업재 놓고 엄마는 또 모르죠. 그쪽 집에 있는 4살이면 거의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고서 아이한테 책 한 권 주고 이제 그러고 수술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살아있는 거야. 중환자실인 거야. 보통 생각에 나는 평생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이 일을 겪은 이유가 있을 거야. 내지는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난 천국 갈 짬도 안 되는 거야. 막 이 마음이 들면서 불뚝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살아내야 또 살아내야 되네. 뭐 이 마음이 있었겠죠. 내 생각에는. 근데 난 천국도 못 가? 막 이 마음이 확 들면서 하나님 저 얼마나 더 힘들어야 그리고 그럼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나 뭐 이 마음도 막 들고 그래서 누가 이제 암 걸렸다는 얘기를 이제 회사에서 이제 병가휴직을 하면서 나올 때 저를 그 겸님처럼 좀 젊으신데 저보다 위에 상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자기 엄마가 유방암이었는데 암의 치료보다 마음의 건강을 더 챙기시라고 그러면서 꼭 상담 치료 받으시라고 이제 이 얘기를 내 손을 붙잡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늘 이제 교회 열심히였으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에 그때는 다니고 있을 때라 교회 중심의 일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의 힘으로 이제 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상담 치료를 사실 1년을 받았어요. 꾸준히.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좋아서 긍정적인 사람이고 더 말씀을 나눠도 자기가 더 좋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더 안 오셔도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좀 하산한 거죠.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행히 다음 주에 이제 어디 나오라는 데가 있어갖고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는 악기가 전공이라 음악 선생님을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불의의 사고로 손목을 부러지는 바람에 이제 악기를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관공서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무기계약이나 뭐 이제 계약직으로 좀 열심히 다녔고요. 그거는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 전 직장은 관리원의 이제 CS 쪽에서 안내센터 쪽에서 일을 좀 하다가 이제 유방암 판정 받고 병가유직을 2년 쓰고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남들은 다 하셨고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도 많은 곳이고 그래서 그냥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곳이어서 다시 정년이 보장되는 곳인데 이제 다시 덤으로 사라지는 이 인생에 웃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커서 포기했어요. 그리고서 다음 주부터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 왜 요양원이나 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 교구도 가르치고 왜 이제 놀이도 하고 뭐 음악 선생님도 필요하고 하는 그 선생님을 이제 가르치는 양성하는 학원에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이제 그쪽 일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인생이다. 그죠? 네. 새로 얻은. 그 일이 맞을까? 뭐 이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우선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이런 얘기를 다른 사석이나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들어줄 수 있는 품들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줄줄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는 나는 별로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사실은 많이 먹고 왔어요. 근데 마음을 먹기는 내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네. 진짜 하면서도 응원하고 싶네요. 하면서 너무 진짜 마음이 응원하고. 편해요. 네. 듣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듣는 거는 그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겪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겪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우. 너무 다행이잖아요. 너무 다행이죠. 네. 너무 다행이고 진짜 지금부터라는 말은 그냥 누굴 응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삶이 진짜 그런 다음에 나오는 삶이 진짜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사는 거 아까 저번처럼 그렇게 맞아요. 사는 세월은 지겹고 짜증나고 뭐 때문에 그렇고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재로 보게 되잖아요. 어쨌든 아까 뭘 너무 해서가 공감이 아니라. 되는데 그 좋은 환경에 있어서 막 좋은 진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네. 바닷가 같은 곳에 있으면서 습하고 느끼는 거는 그래도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놀러 가서도 뭐 이제 한 번씩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남들 다 사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는데도 해 잘 들기만 해도 이 햇빛도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미세먼지가 오늘 좋음이면 문 열고 너무 감사하고 야, 진짜 진짜 그거 또-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우리가. 그죠. 또 올해는 막 크리스마스와 이제 너무 예쁘게 눈이 왔잖아요. 딱 그때 연초에 옛날엔 눈 많이 오면 출근이 힘들어서 내일 어떻게 가나 막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올해는 막 그 눈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만해서 뭔가 그 눈도 새롭게 느껴지고 그쵸? 맞아요. 미세먼지도 새롭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감사하는 쪽으로 내 삶의 목적이 그건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이 삶에도 줬고 그리고 삶을 사는 과정에서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겪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이겨내고 받아들였을 때 그 가치를 뭐로 바꾸겠어요. 내 전생을 다 주고 받는 건데. 맞아요. 새 삶을 선물 받은. 오늘 또 무슨 특집이 또 이래요? 야, 너 무슨 하여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이렇게 모아놨냐고 아유, 그러시네. 참. 경호님은 저희 오프라인 강의 2회차 강의 때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선배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 때 가셨어요?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경호님 이야기도 네. 휴지 다시 준비해야 돼요. 아우, 오늘 이렇게 휴지가 돌아가면서 밥 좀 더 주말하고 더 먹자. 아우. 저는 이제 최규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처음에 2022년 2월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 전까지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밥도 혼자 먹고 직장에서도 철저하게 했는데 코로나가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나서 정말 너무 아팠어요. 어. 네, 그래서 산소 포화도 측정을 했는데 한 80%까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화로만 의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온몸이 너무 아프고 일주일 내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내내 아프다가 마지막 날 조금 그래도 기운이 나서 제가 진짜 죽은 듯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무기력하게 너무 몸이 아프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막 엄청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살아나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 살아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나는 이제 치유받았어. 내 안에는 코로나의 그 항체가 생긴 거야. 이제 일주일 동안 진짜 죽을 듯이 아팠다가 그렇게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잘 지냈는데 몸이 여기저기가 갑자기 그냥 이유도 없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불면증 생기고 여기 손가락 마디가 갑자기 이렇게 자는데 제가 깼어요. 새벽 2시인가? 여기가 힘줄이 한 2번 쫙 꼬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벌이 있으면서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알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먹었는데도 먹으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배가 부풀고 두통이 너무 심하고 막 가슴팍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그때 2022년 2월에 이제 코로나 걸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 수치만 낮고 공복 혈당만 높고 다른 건 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나는 몸이 너무 아픈데 염증 수치는 정상이래요. 어머. 그게 제일 그러니까 괴로워. 네, 모든 건 다 정상인데 몸은 난 너무 아프다. 무기력하고 너무 힘들다. 그 의사쌤도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의사쌤이 이제 서울의 노량진에 있는 이비인후과 내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많이 오잖아요. 노량진에.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오면 한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빨리 늙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늙더라. 네, 늙는데요. 코로나에 한 번 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병원에 내원하는 친구들이 있었나 봐요. 좀 많이. 근데 이 친구들의 증상을 보면 왠지 빨리 늙어가는 것 같은데 좀 잘 잘해요 저한테.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약간 이건 뭐지 내가 이제 멘탈을 잘 못 잡아서 아픈 건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난 정상인데 내 몸이 진짜 아픈 건데 수치는 안 나오니까 너무 좀 괴로웠어요. 그럼 비타민 D 수치랑 공복 혈당 2개를 잡아보자 일단.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논문을 봤어요. 비타민 D 결핍과 코로나 후유증, 롱 코비드 그 당시에. 그래서 논문을 그때 막 50편을 막 진짜 막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비타민 D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비타민 D가 결핍이니까 이제 보험이 돼서 이제 주사도 맞고 했는데 이게 수치가 빨리 안 오른대요. 비타민 D 자체는 제가 미친 듯이 햇빛을 하루에 2시간씩 보고 비타민 D 고용량으로 먹고 뭐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그런 식재료들도 날마다 먹었는데도 비타민 D 수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잘. 그러면서 이제 2월에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피 검사하고 그런 결과를 얻고 최겸님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막 알고리즘으로 최겸님을 봤을 때가 7월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응급실에 실려가는 게 4번이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실려갔어요.
네.